네, 안녕하세요. 경비지도사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거기 카페나 이런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아무래도 뭐 합격 수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제 글로 많이 올라와 가지고 혹시 좀 더 가독성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글이 많으면은 뭐 좀 이렇게 내리기도 빡세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 공부 방법을 좀 노하우 같은 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서 공유를 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차 시험을 받고 그리고 경호학 한 문제 틀려가지고 결국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공부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카페에다가 질문 같은 걸 많이 남기시는데, 공부 방법에 대해서요. 네, 그런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나만의 공부 방법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힌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공부 방법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최근에 국가 자격증을 2개 정도 더 땄고요. 이제 첫 번째가 직업 상담사 2급 취득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유통관리사 2급도 취득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경비 지도사까지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자격증을 따는 동안에 다 동일한 공부 방법으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이 국가 기술 자격증 종류, 그러니까 객관식이죠. 객관식 문제 푸는데, 직업 상담사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긴 했는데 아무튼 되게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공유를 드리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면서 준비를 했고요. 그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도급 회사거든요. 경비조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도급으로 운영이 되죠. 그래가지고 뭐 경비원도 당연히 운영을 하지만 뭐 다른 청소직이나 뭐 이런 분들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경비 쪽을 좀 팀을 옮기고 싶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경비조사를 준비하게 됐고, 그리고 전문성이 일단 이 업계에서는 그래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준비한 것도 있고요. 제일 베스트는 노무사를 따는 건데, 노무사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면서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시간을 쪼개서 공부할 수 있는 이 경비 지도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 기간 같은 경우는 1차는 21년 6월부터 11월까지, 그러면은 6, 7, 8, 9, 10, 11, 6개월 정도 했고요. 그리고 1차 합격을 하고 22년 1월부터 딱 시작을 해가지고 11개월, 그러니까 시험 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공부 시간은 출근 전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퇴근 후, 그리고 주말 이렇게 확보를 했고요. 다행히 저는 이제 직주 근접이 되게 좋아가지고 회사가 집에서 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가지고 틈틈이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었고요. 구체적인 시간을 말씀을 드리면은 오전 6시에 저는 기상을 했어요. 그래서 샤워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책상에 6시 반부터 앉거든요. 그러면은 8시까지 1시간 30분 공부를 하고 출근을 해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제가 지금 앞으로 설명드릴 공부법을 통해서, 그거면은 이제 틈틈이 공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집 도착을 하면은 칼퇴한다는 가정하에 6시 30분 도착이죠. 그러면은 제 체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6시 반부터 한 8시까지 밥 먹고 운동을 해요. 1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운동 끝나고 8시부터 자기 전까지.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또 확보가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꾸준히 한 3시간에서 5시간 사이로 확보를 했고, 그리고 주말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보통 아침에 2시간, 뭐 점심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이런 식으로 6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공부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결심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에 30분이라도 무조건 책을 보자. 이런 원칙을 세워서 공부는 하루라도 거르는 날이 없도록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엄청 피곤하고 해도 일단 책상에 앉으면은 인강 하나가 됐건 뭐 30분이 됐건 무조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연속성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쉴 때는 어떤 때냐? 그러면은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은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공부가 힘들겠죠. 뭐 그런 날이나 아니면은 가족 행사나 명절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공부가 좀 힘들 때, 네, 요럴 때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요 교재 있죠. 교재를 요것만 딱 봤어요. 나머지 뭐 이것저것 따로 안 보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1차 책 2권 있고,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기본서 2권에 모의고사 하나,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기출문제 10개년이거든요. 그래서 1차 기본서 2개, 1차 기출문제 10개년, 그리고 2차 기본서, 그리고 2차 모의고사, 2차 10개년, 네, 이런 식으로 책을 봤고요. 그래서 1차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정리를 하면은 1차, 2차 다 동일한 공부 방법을 썼고, 네, 그래서 일단 이 책을 잠깐 내려놓을게요. 네, 책을 내려놨고,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60점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엄청 빡빡하게 외우진 않았어요. 공부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인강을 좀 활용을 했어요. 인강을 활용하면 좋은 게, 아무래도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서만 바로 읽어서 진행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지식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강을 들으면은 뭐 집중이 되건 안 되건 기본적인 흐름 같은 게 좀 잡히거든요. 그래도, 네, 그래서 저는 인강을 들었고, 인강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네,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좀 굳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평소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또 인강을 들으면서 이제 머리를 좀 천천히 깨우는,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인강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2~3개씩 정도 들으면은, 보통 한 달이면은 인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다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강을 처음에 활용을 해서 한 첫 한 달, 2달 정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기출 문제를 먼저 봤어요. 내용을 한번, 네, 인강으로 읽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네, 이게 이제 1차 기출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책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법학개론 책이거든요. 1차. 그러면 이 책을 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기출 문제 어디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죠. 네, 그래서 요거를 10개년어치를 다 표시를 했어요, 기본서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책에서 내가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가 나중에 한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강 부분을 이렇게 기본서에다가 전부 다 표시를 하는데 또 몇 달 걸려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 걸렸고, 그래서 일단 다 표시를 했다. 그러면은 셋째가 이제 요 기본서에 표시된 내용들 있죠. 그거를 그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기법 같은 경우는 2차 공부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키워드별로 다 외웠으면은 다시 기출문제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그 기본서에 표시만 한 상태니까 지금 문제지가 다 비어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그때 가서 한 번 더 처음부터까지 풀어보는 거예요. 100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또 내가 매운 부분에서 혹시 까먹었거나 해가지고 걸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확실하게 암기해주는 식으로, 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1차 같은 경우는 요 정도 과정만 거쳐서 그 내용을 외워도 60점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고, 네, 이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1차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네, 그런 걸 감안해서 뭐 좀 더 확실하게 공부하실 분들은 좀 더 여기서 보완을 해주셔도 되고, 아무튼 요 인강 듣고 기출문제 기본서에다 표시하고, 그리고 표시된 부분 외우고 다시 기출문제 풀어보고, 요 네 단계만 해도 확실하게 외웠다는 가정하에 1차는 충분히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2차. 네, 2차인데 2차도 똑같아요. 2차도 저 같은 경우 인강을 먼저 들었어요. 인강을 먼저 듣고 처음에 저럼 한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해가지고 한 달에서 2달 정도 쭉 인강을 듣습니다. 그리고 1차랑 다른 점은 1차 때는 기출문제에서 이제 바로 인강 듣고 기출문제를 그 기본서에 표시하는 걸로 바로 넘어갔는데, 아무래도 2차 같은 경우는 내용도 많고 하다 보니까
기본서 정독하는데 좀 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내가 내용을 막 외운다 어쩐다 하기보다는 그냥 이게 인강에서 이 부분이 나왔었구나, 뭐 그냥 소설책 읽듯이 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강 때 필기한 내용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는 용도로 그 공부 방법을 썼고요. 그래서 기본서 정독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1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월에서 한 2월까지는 인강 듣고, 그리고 3월은 기본서 정독, 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아까 1차 때 썼던 기출문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책이 있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썼던 요 10개년 기출문제집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문제가 있죠. 처음경찰 법령상 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요 문제를 바로 풀지 말고 요 내용을 이제 요 교재에 어느 부분에 이 내용이 있는지를 체크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위에다 쭉 체크를 해놨죠. 그래서 요 시설 등의 기준이 2011년, 12년, 14, 15, 16, 17, 19년에 출제가 됐다. 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체크된 부분 여기 이렇게 마크를 또 해놨죠. 이거는 시험에 어느 부분이 지문으로 나왔는가, 네, 요거를 체크를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서를 이렇게 쭉 체크를 하면은 이제 결국은 뭐 체크가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왔다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공제사업 부분도 보시면은 이렇게 11년, 12, 14, 15, 16, 17, 네, 이렇게 거의 매년 나왔죠. 네, 그리고 저 형광펜 칠해놓은 내용이 시험에 실제로 지문으로 나오는 내용,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본서에서 내가 못 찾겠다 하면은 여기 이렇게 글씨로 추가로 적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작업이 사실 처음 기출문제 한 개년, 두 개년 정도 이렇게 옮겨서 적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내가 대충 요 목차도 사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한 3, 4개년, 5개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점점 그 속도가 빨라져서 나중에 되면은 거의 한 기출문제 회차 책에 표시하는데 한 30분이면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걸 하면서 또 외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목차 같은 게 어디 있는지도 확실하게 숙지가 돼가지고 머릿속에 이 책 내용이 도식화가 되는, 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경비어법 방금 보여드렸고, 경호학도 마찬가지예요. 경호학도 보시면은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죠. 14, 15, 16, 20개년에 나왔다. 네,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고, 그래서 경호학이랑 경비어법 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면은 이제 뭐예요? 외울 차례죠. 그래서 이제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서에 체크한 부분 외우기인데, 제가 썼던 방법은 종이에 키워드를, 그러니까 단원 소제목을 적은 다음에 그 내용을 연필로 쓰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경비업 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 신청에 대해 신청 부분이 2015, 17, 20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또 시험에 나올 법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외운다 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제목을 적어서 용어 정의에 이제 경비어법, 그리고 정의가 있죠. 정의는 이제 책에 체크된 내용을 외운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용어 정의의 정의라고 돼 있고, 위에 용어 정의라고 딱 돼 있죠. 시험에 몇 번 나왔다. 네,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은 경비업이 뭐 시설 경비, 호송 경비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저 정의 부분에다가 시설, 호송, 신병, 기계, 특수 이렇게 적어놓고 그 특징까지 연필로 다 쓰는 거예요. 옆에다가. 네, 그럼 만약에 요거를 쓴다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이렇게 내가 외웠던 내용을 직접 써주는 거예요. 그 주관식 문제 푼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뭐 종류 및 특징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표 있죠. 뭐 자본금 얼마고, 그다음에 시설 기준은 얼마고, 그 표를 그냥 여기다가 다 써요. 그냥 외워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쭉 준비를 한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쭉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있죠. 이거는 경호학 외웠던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써놓고 그 내용을 주관식 쓰듯이 쭉 서술하는 식으로 저는 암기를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 사진 있잖아요. 사진 파일 뭐 예를 들면 종이에 쓰실 분들은 그 종이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가지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소제목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언제 어디서든 딱 보고 내가 머릿속으로 이 개념을 계속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이게 되게 좋은 게 사실 공부 외울 때 뭐 깜지 쓰듯이 그냥 계속 쓰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 읽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는 몇 회독 했다. 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공부를 할 경우에 되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서 봤는데 이제 기억에 되게 좋은 거는 기억의 인출이다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기억의 인출 같은 경우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직접 내가 생각을 해서 손으로 적어 보거나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기억에 있는 그 서랍 속에서 열고 그거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인출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기억의 인출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써봐요, 그냥. 네, 이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단원별로 하면은 거의 한 저 사진 파일이 10개에서 20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10개에서 20개를 쓰는 거를 그냥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면은 그게 1회 독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썼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운 작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은 아까 1차 때 했던 것처럼 다시 기출문제로 돌아가서 기출을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그 기출문제 나왔던 걸 바탕으로 내가 암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100점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100점이 안 나온다. 그러면 또 그거를 체크해가지고 오답 노트로 만들고 그럼 그 부분 다시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계속 솎아내는 식으로 네, 공부를 했고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기출문제에 나온 부분은 100% 암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저희 경비조사 시험 같은 경우에 한두 문제 차이로 당락이 갈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또 풀어줬어요. 근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풀어보니까 기출문제랑은 시험의 결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카페 같은 데 보면은 모의고사 필요 없다. 쓸데없이 난이도만 높게 나온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부족한 부분이 떤 파트인지 요거를 좀 찾으려고 네, 모의고사를 풀었고요. 사실 요번에 이번 시험에 보시면은 그 특수경비랑 일반경비 그 범죄 그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모의고사 풀 때도 제가 계속 틀리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아싸리 모의고사 때 많이 틀리는 부분이길래 요거를 따로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외웠거든요. 네, 그 덕에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한두 문제 맞추려고 모의고사 그렇게 10개년씩 풀어보는 건 좀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그래도 이 시험은 그 한두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저는 모의고사 푸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까지 쭉 풀고 기출문제 외운 걸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의 그 모르는 부분이 없어요. 네, 있으면 이상한 거고 있으면은 다시 그 세 번째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없고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거는 이제 기출문제에서 틀렸던 그 내용들 네, 그게 정리가 돼 있을 거고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내가 다 외웠다고 생각했지만 그 한두 문제 틀린 것들 네, 요런 정도가 정리가 돼 있을 텐데 네, 그래서 그것만 시험장에 들고 가서 마지막 마무리로 외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번 시험에서 제가 틀린 한 문제가 그 한 번도 못 봤던 거 아니면 제가 놓쳤을 수도 있죠. 그 치안 경비대였나? 네, 그 문제를 제가 이렇게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 기억이 안 나거나 뭐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문제를 틀렸고요. 어, 네, 그래서 공부 방법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시험은 거의 100점을 맞아야지 통과를 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서를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조금 힘들고 귀찮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식 쓰듯이 쓸 수 있게끔만 외우면은 네, 붙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쓰실 때 뭐 책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써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키워드, 네, 키워드만 외워도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그 헷갈리게 되는 키워드는 다 따로 있잖아요. 뭐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이런 거 헷갈리게 한다던가, 네, 그런 키워드만 중점적으로 외워도 그냥 다 외운 셈 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저는 1차, 2차 합격을 했고,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동차 합격할 시간은 없으시다 보니 네, 웬만하면은 1차 따로 보시고 2차는 좀 여유롭게 준비하셔가지고 시험을 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상세하게 다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뭐 외우는 방법이나 공부 방법이 궁금하시면은 댓글이나 뭐 이런 걸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추가 설명을 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거 보시고 경비조사 많은 분들이 추가로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드릴 거는 공부하실 때 목표를 무조건 다 100점 맞는다고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네,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 이 부분이 뭐 시험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또 나올까?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 이 부분은 지금까지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설마 또 나오겠어?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은 그런 부분까지 다 외워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야지 100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그냥 에이 뭐 지금 좀 귀찮으니까 넘겨야지 이래 버리면은 네, 또 그런 부분에서 또 틀리기 마련이니까 네, 무조건 올백 맞는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저처럼 하나 틀린다. 네, 요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염두를 해주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